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을 보면 해상 인포매틱스를 위한 공동 플랫폼과 MCC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우리는 해양 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이 해상 도메인의 디지털화라고 하면은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구나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내비게이션 맥락에서 해양 도메인의 디지털화가 중요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주제입니다. 현대적인 디지털화를 해상 도메인에 계속 적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해상 도메인의 디지털화를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바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내비게이션 맥락에서 디지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가 말씀을 드리면, 이 내비게이션에는 상당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지침도 있고요. 표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디지털화 이니셔티브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구성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서로 간에 호환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환성 측면에서 종종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아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요. 다시 기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오래전에 이 내비게이션 맥락에서 회사 서비스가 정의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회사 서비스들을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인지, 안전 정보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술 서비스에 대한 규격들, 이것들도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기술 서비스 규격 그리고 표준화를 통해서 디지털 정보 교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 서비스 고유 식별 정보도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도메인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고유한 식별 정보, 그리고 데이터 모델들도 여기에 구성 요소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IMO 지침이 있죠. 그리고 S백, S101과 같은 그러한 표준에 대한 지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서비스에 대한 고유 식별 정보, 데이터 모델링,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들을 모두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IR라에서 이 S100 데이터 교환 표준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죠. 인터넷 기술, 그러니까 웹 서비스에 기반한 S100 데이터 교환 표준이 또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기술과 서비스들이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C컴도 있습니다. S100에 기반해서 제품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통신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계되고 일관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화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동일한 구성 요소를 사용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구성 요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표준화를 고려했을 때 동일한 구성 요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구성 요소, 새로운 지침들도 있는데요. 바로 회사 서비스를 이 내비게이션 맥락에서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평가입니다. 이 항목은 이제 아이알라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제 플랫폼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이런 플랫폼 평가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용자 인증이라던가 선박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의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당사자의 그 신분, 그 식별 정보를 어떻게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서비스 관리 그리고 서비스의 검색 내지는 이제 서비스의 발견성 이것도 이제 지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CP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슬라이드에서는 플랫폼스라고, 그러니까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개 이상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플랫폼이 동일한 방식으로 조화롭게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운용되던가 아니면 단 하나의 플랫폼이 분산화되어서 활용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아마 운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MCC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플랫폼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단 하나의 플랫폼을 분산화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관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러니까 플랫폼들의 상호 호환성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때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MCC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CP 플랫폼 제 도식인데요. 이것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 MCP에서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뭐 MIR이나 MMS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여기에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그 MCP가 단순히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 분산화된 형태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MCP 컨셉을 단일 시스템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MCP는 분산화된 시스템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MCP 서비스 제공자나 아니면 MCP 사용자의 경우에 이제 다양한 당사자들이 이제 MCP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이 MCP 플랫폼은 이제 분산화된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CP를 이제 주관하는 이제 MCC 조직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넷의 W3C 컨소시엄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MCP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MCP 인스턴스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MCP 컴포넌트의 정의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MCP 하에서 이제 서비스 제공자라던가 이제 여러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이제 시스템과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었고요. MCP 서비스 제공자들을 이제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도 이제 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인스턴스도 있고요. 넷살라나 다른 이제 여러 기관들도 이러한 이제 인스턴스를 진행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완전히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핀트래픽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러시아와 캐나다, 중국 등지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소시엄에는 이제 여러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회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의 그 문서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9월에 아이알라와 함께 웨비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MCP 다큐멘테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일시는 제가 다음에 여러분께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9월에 아이알라와 그러한 웨비나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있는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웹사이트를 보시면 진행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웹사이트를 조만간 좀 업데이트해서 기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시간 제약상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버그만 컴퍼니의 마클 버그만님이십니다. 버그만 마린의 CEO를 맡으셨고 디지털 항로 교환 테스트베드와 싱글 윈도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